71번입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쉽죠. 4번이 답입니다. 해제권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해야 되므로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문들 1번.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아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게 되고요. 2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따라서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다시 뭐죠? 손해배상도 청구하죠.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아요. 자, 정기행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5번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행지체는 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거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고 바로 계약을 먼저 해제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똑같은 게 뭐가 있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최고할 필요가 없고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동시에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뭐죠? 필요가 없고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이겠어요? 후발적 불능이겠어요? 예, 그죠? 후발적 불능이죠. 또 모른 척해요. 그죠?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뭐로 가요?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래서 이행불능은 무슨 불능만을 말해요? 후발적 불능만을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할 때 불가능한 거는 원시적 불능이죠. 그죠?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불가능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인 거죠. 그죠? 5번.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다시 말하면 이행불능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불가능한 거는 원시적 불능이니까. 후발적 불능이어야 되니까 언제요? 해제할 때를 기준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자, 이게 왜 제가 강조하냐면 원래 우리 민법은 대부분이 다 뭐예요?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매매 계약할 때가 아니라 뭐죠? 해지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행불능은 무슨 불능이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불가능한 경우니까 결국은
해제할 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게 되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72번입니다.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별말 없이 예약을 하면 원칙이 뭐죠? 일방 예약입니다. 근데 일방 예약이 뭐냐면 한쪽 당사자에게만 예약 완결권이 주어지는 게 일방 예약인데, 일방 예약은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제척기간은 몇 년입니까? 10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별말 없이 예약을 하면 예약 완결권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방 예약이 원칙인데,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진 않고요.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는데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럼 끝났어요.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계약이다. X예요. 항상 뭐예요? 채권계약입니다.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이게 맞아요. 왜요? 형성권이니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따라서 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순간 쌍방 간에 매매 계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 행사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X예요. 만약 이것이 소멸시효라면 맞아요.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주장이 있어야지만 판단하지만 제척기간은 직권으로 도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이건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4번은 당연한 거고 5번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10년이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73번 담보책임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악의 매순이 할 수 있는 거. 자, 첫째,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둘째,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셋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도 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다.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저거 눈을 안 맞아주시네. 또 기억할 게 뭐예요?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다. 그죠? 악이면 요 세 가지만 할 수 있잖아요. 매수인이 뭐예요? 선이면 뭐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읽지도 않고 맞출 수 있어요. 보시면 1번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인 거예요. 왜요? 선의 매수인은 뭐예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답은 쉽게 나와요. 나머지 분들 볼 건데 문제 읽어볼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령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해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수량 부족이라고 하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럼 뭐가 따라야 돼요? 아, 악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이제 2번.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또 선의 매수인에게만 담보 책임을 인정하니까 1년은 언제부터 1년이겠어요?
안 날로부터 1년이겠죠. 따라서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4번. 자, 수량 부족은 다른 말로 하면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몇 평밖에 안 되냐면 80평부터 안 된대요. 그러면 20평이 부족하죠. 언제부터 부족했어요?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원시적이죠. 그죠? 근데 100평 중에 몇 평이 못 넘어요? 20평.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은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문제됩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 문제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이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죠. 왜냐하면 이것은 원시적 일부 불능이고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되니까요. 5번은 안 읽어볼 겁니다. 왜요? 선의 매수인은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74번입니다. 제가 또 실수했죠. 저번에 드린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제가 또 실수로 이중으로 드렸어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동의 없이 임차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양도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고요. 75번입니다. 갑은 2018년 3월 15일 을에게 토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토지 임대차입니다. 주택 임대차가 아니에요. 따라서 채당 기간은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으므로 1번 존속 기간은 2년이다. X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죠. 기억나시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예요? 3번이죠. 을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 을이 누굽니까? 임차인이죠. 갑이 수령한 날로부터 2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이게 답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차는 채당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4번은 X입니다. 임대차는 이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죠. 강행기종이에요. 그죠? 임대차는 뭐라고요? 강행기종. 뭘 빼고요?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만 빼고. 따라서 일기 차임 연체만으로 약정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뭐죠? 아닙니다. 만약에 약정으로 일기만 안 내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뭐죠?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5번 토지 임대차죠. 등기했다는 말 없죠. 물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76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중요한데 첫째, 누가 신청합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요. 특징은 뭔가요? 이사 가더라도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주의할 점은 뭐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으로서 뭐 받을 수는 없어요? 보호받을 수는 없다. 이게 전부거든요. 물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고 아니고 볼 거예요. 77번입니다. 별표해 두셔야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입니다. 이게 총 8가지니까 참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막 그러면 그냥 좁히고 싶어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8가지 사유 중에서 여기서 4개 지문을 만들고 다른 데서 1개 지문을 꼽아다가 오답을 만들면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 내는 미친놈은 없어요. 8개 사유 중에서 5개 지문을 다 끌어내되 중간에 말을 바꿔가지고 오답을 만드는데 왜 이걸 머리 글자를 떼서 외우세요?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니까 자꾸 안에 내용은 안 읽잖아. 그러니까 내용을 안 읽으니까 자꾸 풀 때마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진짜.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짜증나. 자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는 중요합니다. 그죠? 머리끝을 따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엉뚱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엉뚱하게 하면은 문제는 문제대로 못 풀고 문제는 뭐 맨날 어렵다 그러는 거죠. 자 기억 맞습니다. 그죠? 왜요? 3기 맞죠? 그죠? 니은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다투는 경우는 아니에요. 왜요?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쌍방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쌍방 합의.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이 뭐예요? 다투고 있대요. 합의 안 한 거예요. 따라 니은번은 뭐죠? 아닌 거죠. 디귿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나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것도 아니에요. 왜요? 있는이 아니라 없는으로 바뀌어야 돼요. 있는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없는으로. 이거 제가 만든 문제 아닙니다. 그죠? 치사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일부든 전부든 멸실됐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돼요. 티귿번 아니에요. 리을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맞죠? 근데 이것도 오답을 만들 때 뭐로 바꿉니까? 중과실을 뭐로 바꿔요? 과실로 바꾸면 뭐죠? X다. 뭐 해야 돼? 고의 또는 뭐죠? 중과실해야 되니까요. 미음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X에 뭐로 바뀌어야 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로 바뀌어야 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합니다. 자, 재건축 계획을 언제 고지해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해야 돼.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보시면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로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이것도 보통 뭐로 바뀌어요? 전부 또는 대부분입니다. 뭐가 아닙니까? 전부 또는 일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음번이 X인데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체결 후가 아니라 뭐죠? 체결 당시다. 그래서 실제로 바꿀 만한 건 이 5가지 전부예요. 그래서 8가지를 머리글을 떼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5가지를 뭐죠?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78번도 중요합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일단 3번 보시면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맞죠?
금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조심할 것은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번.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점유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X입니다. 왜냐하면 점유하는 자라는 말은 누구도 포함해요? 세입자도 포함하거든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여야 돼요? 구분 소유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하는 자 중에 아니라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하여 선출해야 되므로 5번은 뭐죠? X입니다. 기억나시죠? 나머지 분들도 중요해요. 1번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아요. 주의하실 것은 관리위원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에요.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맞지만 두어야 한다는 뭐죠? X예요. 관리위원회는 뭐죠? 임의기관이다. 있을 수도 있고 뭐죠? 없을 수도 있으므로 둘 수 있다는 맞지만 두어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2번도 중요한데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맞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러 가지인데 첫째,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X. 구분 소유자가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임시관리단 집회입니다. 정기관리단 집회는 누구만이 소집할 수 있어요? 관리인만이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년입니다. 매년이라는 말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년에 두 번 X. 매년 1년에 한 번씩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소집하여야 한다죠.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소집할 수 있다. X. 이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기관리단 집회는 첫째, 누가 소집합니까?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 요구하는 것은 정기관리단 집회가 아니라 뭐죠? 임시관리단 집회입니다. 두 번째, 매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언제 합니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고요. 소집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오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냅니다. 자, 들어보세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왜 X죠? 관리는 어디서 선임합니까?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는 어디서 해임합니까? 관리단 집회에서. 다시 말하면 관리단 집회는 스스로가 관리인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법원에다가 관리단 집회가 해임해달라고 뭐 할 이유는 없어요? 청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관리를 해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각 구분 소유자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관리단 집회 결의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죠? X다. 왜냐하면 관리단 집회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관리인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임할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가 법원에다 청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만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임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다가 뭐예요? 청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다가 관리를 해임해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각 구분 소유자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7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등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청산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뭐죠? 2개월입니다. 2번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산금 지급 면제 특약을 하면 가등기 담보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3번 가등기 담보법은 청산 방법으로 귀속 청산만 인정합니다. 처분 청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처분 청산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무실에 내놓고 팔고 돈으로 나눠 갖는 게 뭐죠? 처분 청산입니다. 그건 허용하지 않아요. 가등기 담보법은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잔도를 뭐죠? 계산해주는 뭐만 인정합니까? 귀속 청산 방식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X가 되고요. 4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죠?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4번도 뭐죠? X죠. 5번이 답이죠. 왜요?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당권이다. 따라서 저당권인데 뭐 하나 붙었다고요? 혹이 하나 붙었다고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혹이 하나 붙은 특수한 저당권이 뭐죠? 가등기 담보권이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로서 경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지 마음이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80번입니다. 계약 명의 신탁이죠. 기본적인 문제를 뽑아봤는데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라. 위임을 해가지고요. 명의 수탁자인 병이 매도인인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내용이거든요. 일단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그 다음에 요 등기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인데 계약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합니까? 유효하죠. 문제에서 뭐죠? 매도인이 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끝났습니다. 자,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왜요? 등기가 뭐죠? 무효하니까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 자체를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위임을 하면서 지급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끝인 거죠. 그죠? 이 정도 수준의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1번.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원인무효 등기가 아니다. 옵니다. 왜요? 매도인이 선이니까. 2번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X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갑이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옵니다. 왜요? 병이 확정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없는 거죠. 4번. 갑은 병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옵니다. 왜요? 위임하면서 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가 있죠. 5번은 안 읽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이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병이 정한테 팔아먹은 것은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그 다음 주가 공휴일이죠. 그죠? 공휴일이어가지고 다행히 줬어.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백선 특강은 하루에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시 정도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 끝날 것 같고요. 한 6시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3일 날 테마 특강 하죠. 그죠? 테마 특강은 꼭 들으세요. 그죠? 꼭 들으시는데 테마 특강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테마 특강은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결국은 민법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조문하고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솔직히. 조문하고 판례. 그래서 결국은 나올 만한 부분을 골라가지고 조문도 보고 판례도 보고 그것과 관련된 뭐죠? 기본 문제까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테마 특강이라는 거는 나올 만한 부분을 뭐요? 조져버리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정어휘 표시다 그러면 조문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례도 보고 그게 관한 뭐죠? 기본 문제 풀고 해가지고 솔직히 그 기본서를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테마 특강은 한 8시 정도 끝날 거예요. 8시 정도. 8시. 그래서 점심은 한 2시부터 3시까지 먹을 거예요. 왜요? 일찍 먹으면 또 저녁 달라 그러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한 8시까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좀 길게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끝내야 되는 거니까 테마 특강도 꼭 들으시고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가 지금 솔직히 지금 그 우리 대전이 그렇게 성적이 많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요. 뭐가 좋대더라 그럼 뭐하고 뭐가 좋대더라 뭐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지금 나간 거 뭐 있습니까? 이거 160문제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선 특강을 들으면 백선 특강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나올 만한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100문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13일 날 뭐예요? 그냥 조져버리는 강의니까 꼭 확실하게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3일 날에 결국 뭐예요? 역전의 기회를 찬스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